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톨스토이. 그는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할 무렵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완전한 허물을 체험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톨스토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과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였다. 톨스토이가 죽음을 통해 도달하고자 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주는 서경준 교수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TV특강 박현선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절제하라, 허위와 거짓을 버려라, 이런 주제로 톨스토이가 설파한 인생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다채롭게 들려주시는 분, 서경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재미있게 강의 3일 동안 들었는데요. 오늘이 아쉽게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톨스토이의 죽음에 관한 생각, 그리고 톨스토이의 죽음, 이런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톨스토이를 그 삶을 다룬 영화를 보면 톨스토이가 시골의 조그만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참 인생의 고뇌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나날들을 보면 참 저런 거장도 정말 죽음 앞에서는 저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유난히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시절에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형이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톨스토이의 작품에는 죽음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죽음을 본격적으로 다룬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반 일리히치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반 일리히치라는 사람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죽음은 끝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톨스토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죽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보면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면 삶은 진지하고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죽음의 허무 앞에서 톨스토이도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서경준 교수님의 특강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verything's ready. Papa? This life is behind me now. 네, 오늘 톨스토이의 죽음에 관한 생각을 짚어보기 전에 톨스토이 자신의 그 마지막 며칠 동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마지막 나날들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톨스토이의 가정 불화, 1910년에 이르면은 거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정말 많이 싸웠고, 그다음에 게다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톨스토이의 마지막에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톨스토이, 소피아 부인, 그리고 체르트코프라는 사람. 근데 여기 한 인물이 더 가세를 합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톨스토이 자신의 막내딸,
알렉산드라 혹은 사샤라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자, 사샤는 알렉산드라의 애칭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아가씨는요, 1910년도에는 26살이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수 톨스토이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믿었고 다 긍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어땠을까요? 사사건건 싸웠겠죠. 네, 그래서 이 집에서 어머니와 막내딸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볼썽사나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톨스토이 가정을 보면은 정말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비서 그리고 어머니, 막내딸 이 네 사람이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언장입니다. 자, 유언장.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유언장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고 백작 가문이고 영지도 있었고 저작권도 많았고 그러니까 유언장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톨스토이가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부터는 톨스토이의 유언장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관심사였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사였어요. 거장이 무엇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세속적인 그런 관심도 증대되고 있었죠. 자, 톨스토이는 유언장에서 자기의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시키려고 정말 끈질기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가족에게 유증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톨스토이 부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것만은 포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당연하지요. 게다가 혹자는 톨스토이 부인이 뭐 욕심이 많아서, 물욕이 강해서, 돈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돈 있어야 돼요. 자식들 키워야죠. 결혼도 시켜야죠. 공부도 시켜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 부인에게 안나 카레니나나 전쟁과 평화나 유년시대 이런 작품들은 정말 애착이 가는 자기의 일부였던 것이죠. 전쟁과 평화, 안나 부인이 정서 다 해줬죠. 안나 카레니나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기가 이 부인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유언장에 대해서 아주 각을 세우게 되는데, 또 톨스토이 이 부인 둘 다 만만치 않다는 말씀 드렸죠? 예,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부인의 눈을 피해서 몰래 유언장을 작성하느라고 매일 바빴어요. 그래서 숨어서 합니다. 이 방에서 하고 저 방에서 하고 심지어 숲속에 가서 하고, 그리고 체르트코프가 도와주겠죠, 문안 작성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부인은 또 어떻게 되냐? 밤이면 바빠요. 부인 낮에 그렇게 가정일에 시달리죠. 밤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톨스토이가 잠들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찾아야 되니까 뒤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밤마다. 또 그것 때문에 톨스토이는 잠을 못 자요. 자다가도 깨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일어납니다. 참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 매일매일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마침내 우리 거장께서는 가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독과 평화를 위해서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톨스토이가 가출을 결심했을 때 그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83세에 가출을 감행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톨스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감행을 합니다. 10월 말에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입니다. 톨스토이는 주치의 한 사람만을 대동하고 집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부인이 깰까봐 무서워서 몰래. 그러면서도 한 장의 편지는 남겼습니다. 자기는 이제 가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갔습니다. 자, 정말로 고독과 평화를 원한 사람이었다면, 저 같으면은 역에 가서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혹시 톨 선생님이십니까? 그러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랬을 것 같은데, 톨스토이는 톨스토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럴 때 자랑스럽게 네, 그랬어요. 결과는 뻔하죠. 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겠죠. 예, 신새벽에 톨스토이 옹께서 주치 하나를 대동하고 열차를 타더라, 입소문이 퍼집니다. 바로 톨스토이가 가출했다는 소문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수원으로 갑니다,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체르트코프하고 막내딸에게 자기 행선지를 알리는 편지, 전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독이니 평안이 이런 것과는 조금